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 캐프뉴스입니다. 오늘 뉴스 헬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모든 신생아들과 12학년까지 저소득 가정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최대 $1,500의 세이빙 어카운트를 개설해주는 캘키즈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대학 학자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내년에 대폭 인상됩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월 $159, 연간 $1,900가 인상돼 40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CDC가 코로나 방역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갈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차량 절도범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현대 기아차 훔치기가 너무 쉽다고 합니다. FBI 신시내티 지부 사무실에 무장계안이 침입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의 재정 타격이 우려됩니다. 백두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 캐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캘키즈를 시작했습니다. 신생아들은 최대 $100, 저소득 가정 학생은 최대 $1,500까지 입금된 세이빙 어카운트를 받게 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생아 시절부터 대학 학자금을 준비하도록 주정부가 지원해주는 캘키즈 프로그램이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9억 투입해 캘리포니아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미리 대학 학자금을 준비하도록 주정부가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주는 캘키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모든 저소득 가정 학생들과 2022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주정부가 자동으로 최대 $1,500의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대 $1,500로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대학 진학을 격려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키즈 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해당 학생과 신생아 이름으로 세이빙 어카운트가 자동 개설됩니다. 우선 공립학교 킨더가든에서부터 12학년까지의 저소득 가정 학생은 $500의 세이빙 어카운트가 자동적으로 개설됩니다. 포스터홈 거주자와 홈리스 학생에게는 $500씩이 추가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태어난 모든 신생아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25의 세이빙 어카운트가 만들어지며 온라인에서 등록한 경우 $25가 추가됩니다. 또 스칼라쉐어 529 어카운트와 캘키드 어카운트를 연결하는 경우 $50가 또다시 추가됩니다. 캘키드 수혜 대상 여부는 calkids.org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빙 어카운트가 만들어지면 학부모는 금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모인 금액은 진학하는 대학교로 보내져 등록금으로 충당됩니다. 대학 세이빙 어카운트 개설에 필요한 정보는 자녀 출생증명서에 있는 지역 등록번호 (Local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출생등록 카운티 이름이며 자녀의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될 때까지 출생 후 최대 9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40년 만에 최대 폭 인상됩니다.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년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월 $159, 연간 $1,900 인상됩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900 인상됩니다. 9.6% 인상률로 4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시니어 시리즌스 리그 SCL에 따르면 내년에는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이 월 $159가 올라 연간 $1,9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연방사회보장국 SSI는 통상 3분기 인플레이션 통계를 기반으로 연간 생활비 조정률에 맞춰 다음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데 기록적인 인플레이로 내년 연금 수령액이 대폭 인상되는 것입니다. 아직 8월과 9월의 물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연간 생활비 조정률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SCL은 연간 생활비 조정률이
최종적으로 9.3%에서 10.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올해보다 $1,900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상승폭이었던 1983년의 7.4%보다도 2.2%포인트가 웃도는 것입니다. 지난 4월까지 2023년 생활비 조정률 전망치는 8.9%였지만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5% 더 오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해 인상률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SCL은 6,900만 명의 은퇴자들이 올 1월부터 작년보다 5.9% 늘어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매달 받고 있지만 급격하게 오른 물가 탓에 되레 실질 소득은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CDC가 코로나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새 방역 지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팬데믹이 점차 끝나가는 걸까요? 이제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CDC가 팬데믹 2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방역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CDC가 오늘 코로나 밀집 접촉자의 중 비감염자의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크게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백신과 감염 등으로 인구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갖게 된 만큼 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 지침에 따라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는 해제됐습니다. 밀집 접촉자 중 비감염자 무증상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도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밀집 접촉자라면 음성 판정을 받고 무증상이더라도 5일간 자가격리해야 했습니다. 또 학교에선 코로나에 노출된 학생들이 교실에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해 실시하던 정기 검사 권고도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등 일부 조치는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또 유증상자와 밀집 접촉자는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하며 확진자는 최소 5일간 자가 격리하고 10일 동안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카스터뉴스 샤이박이었습니다. 네, 대학에 가려는 고등학생들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 산하국립교육통계센터 NCS 집계 결과 2020년도 기준 미국 전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곧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은 63%였습니다. 이는 70%에 육박했던 2018년보다 약 7% 줄어든 것이며 10년간 가장 저조한 것입니다. 특히 테네시주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11%나 감소해 53%에 그쳤습니다. 미시간주와 애리조나주도 각각 절반 이하 수준인 45%, 46%로 나타나고 아이다호주는 39% 가장 낮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드는 시간과 비싼 등록금 등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현대 기아차를 소유한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미 전국에서 현대 기아차 절도범들의 집중적인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은 차량 결함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난 차량의 60%가 현대 기아차로 나타났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차량 결함으로 인해 너무 쉬운 절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소송 이유입니다. 10일 ABC 방송은 미주리와 캔사스, 일리노이, 아이오와, 켄터키, 텍사스의 현대차와 기아차 소유주들이 연방법원에 차량 결함에 따른 절도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현대 기아차 소유주들은 현대와 기아차가 유난히 많은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며 쉽게 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시동 점화 장치인 이그니션의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 상당수 모델들이 도난을 방지하는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비가 없어 절도범들이 너무나 쉽게 차를 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전체 절도 차량의 60% 이상이 현대 기아차라는 믿기 힘든 통계도 나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국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 1000여 건 중에서 301건이 현대차, 333건이 기아차였습니다. 전체 도난 차량의 3분의 2가 현대차 또는 기아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2015년부터 2021년형 모델, 기아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1년형 모델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과 미네소타 등지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만을 노리는 10대 차량 절도범들이 등장했고 유튜브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훔치는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 측은 2022년형 모든 모델들이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비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모든 차량은 연방 차량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가솔린 가격이 5개월 만에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입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감소로 가솔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가솔린 평균 가격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육아정보 업체인 OPIS는 10일 현재 미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달러 99센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기록한 갤런당 5달러 2센트에서 21%가 하락한 것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로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내 절반이 넘는 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로 아래로 떨어졌으며 정유업체와 파이프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남부 지역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려졌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갤런당 5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뉴욕도 갤런당 4달러 40센트를 나타났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하락한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줄인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 자동차협회 AAA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을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원유 수요가 줄어든 것도 가솔린 가격이 내려간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솔린 가격 하락이 결과적으로 다른 경제 분야의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식품과 운송 가격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오면서 인플레이션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카플란뉴스 발견했습니다. 네, FBI에 무장기한이 침입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FBI 신시내티 지부 사무실에 개한이 침입하려다 실패하자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개한은 FBI 신시내티 지부 방문객 출입구를 통해 실내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경보가 울려 진입하지 못한 채 도주했지만 경찰은 프리웨이를 양방향으로 통제하고 추격했습니다. 반탄복 차림의 이 남성과 경찰은 총격전도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르라고 자택 급습과 관련된 사건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한이 FBI 신시내티 지부 침입을 시도한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 유학생들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에 대한 중국 언론들의 부정적인 보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들은 상당한 재정적 타격이 우려됩니다. 세라비아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오는 중국 학생 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팬데믹 직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F1 학생 비자를 받은 중국 국적자는 31,055명이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상반기 중국인들이 받은 학생 비자는 64,261건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네브라스카주 링컨 대학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학은 작년 가을 학기에 등록한 중국인 학생이 415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2016년 1,234명보다 66% 줄어든 것입니다. 인디애나 대는 올해 봄학기 중국인 학생 수가 1,600명에 못 미쳐 2015년 수준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 여행 제한과 주중 미국 영사관들의 비자 업무 일신 중단 여파, 미중 관계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언론들이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 코로나19 사망 문제와 총기 폭력, 아시아계 인종차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중국 유학생의 급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곳은 미국 대학들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중국인 유학생들이어서 상당한 재정 타격이 예상됩니다. 네, 백두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례적인 산사태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산에서 이례적인 산사태가 발생해 많은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펑파이 신문은 지리성 백두산 영문봉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에 있던 관광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암석과 토사가 굉음을 내며 산 아래로 쏟아지고 주변에 뿌여 연기가 발생했으며 놀란 관광객 10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산사태 발생 지역이 관광객들이 머물던 곳과는 거리가 멀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백두산 관광구 당국은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되면서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으나 인명시설 피해는 없었다며 관광구는 정상 개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두산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도 산사태가 발생해 한동안 폐쇄된 바 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 오르는 코스는 동서남북 4개 코스가 있으며 북한에 있는 동파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중국 영토입니다. 장백폭포 등 경관이 빼어난 북파는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로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CDC가 코로나 방역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방역 지침은 완화됐지만 코로나 감염 확산은 여전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각자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캐프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